쓸모아. 최근 일본 후지산의 모습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의 후지산 정상은 늘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후지산 정상에는 여느 때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찍힌 후지산의 모습은 그동안 말해왔던 화산 폭발이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일본 전문가 후지 도시쓰구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7, 8년 전부터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는 있어왔지만 이번 경고는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 교토부 미야즈시 이와가하나 마을에는 한 주민부부가 해안가에 널브러진 3m의 대왕오징어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오징어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매우 드문 현상인데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일본 수도권에 악취가 나서 대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소동이 일어났고 지난 16일에도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심해어인 대왕산갈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갈치가 지진이나 쓰나미가 임박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용왕이 보냈다는 미신이 있기에 이 또한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대지진도 두렵지만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분화한 지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로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 및 수도 기능 또한 완전히 중단됩니다. 후지산은 약 300여 년 전에 분화했는데 약 2주 동안 분출된 재해 폐기물은 9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무려 37배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일본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자연을 오염시킨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최근 오염수 처분 결정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다며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 현지 주민들도 강력히 막으려고 하는데도 무조건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강행은 지난 19일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말이 힘을 더해줬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IAEA의 일본 편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IAEA가 이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상당수가 일본인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엔화의 힘을 활용해 IAEA를 속속들이 장악한 상태라며 사실상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IAEA에 온갖 로비를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전 일본인 아마노 전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문제를 조사하자고 했더니 당장 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이 가장 인접한 나라이니 일부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내 관계자는 일본은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나라라며 분개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도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일본 유튜브 등 홍보에 총 2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수증기 방식으로 방출하는 더욱 안전한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출을 선택하면서 고작 200억으로 홍보하며 위험성을 은폐하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은 방사선 유출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인구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가구당 2천만 원을 줄 테니 후쿠시마로 가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르노빌에서도 원전 사고가 30년이 지났지만 50km 밖에서 농작물의 방사성 물질이 범벅이 되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일본도 30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한 나라이지만 자연재해를 막기는커녕 자국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세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과거를 지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지우려고 하는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 호모토 헐버트와 함께 한국을 위해 몸을 바친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중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아 독립유공자가 된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32이라는 나이의 베델은 영국 신문사 데일리 클로니클에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계 뜨거운 관심사였던 러일 전쟁의 취재를 위해 입국했지만 베델은 일본이 한국에 저지르는 만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친위적인 기사를 요구했으나 베델은 정의감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오히려 일본의 행동에 분노해 덕수궁화제는 일본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의견의 기사를 과감하게 게재했습니다. 베델은 이후 데일리 크로니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군은 한국에 영자신문이 없다는 점을 알고 한국에서 영자신문 사업을 계획했고 1904년 민족개몽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구한말 대표 정론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치해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대한매일신보는 항일의 중심 언론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기자 문화재를 약탈한 한 일본인의 만행을 목도했습니다. 다나카 미스아키 일본 국내 대신은 고종황제가 기념으로 나에게 하사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고려시대 유물 경천사 10승석탑을 해체해 도쿄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들은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개성군과 풍덕군 접경 지역에 있는 경천사탑은 고려 공민왕 때 공주를 위해 옥석으로 10층 높이로 세운 수백 년 된 유물이다. 그런데 무슨 허가를 받았는지 일본인들이 그 탑을 무너뜨려 일본어로 실어간다 하기에 두 군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했다고 한다. 베델은 이 기사를 쓰며 전 세계에 알렸고 일본의 국내의 여론도 이 같은 행동을 문제 삼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조차 탑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반환 요구 끝에 1918년 경천사 10층석 탑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경천사 10층석 탑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헤이그 특사와 3.1운동을 지원한 미국 선교사 호머 털버트 박사는 베델과 함께 석탑의 반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악랄한 일제는 온갖 수를 써서 베델을 추방하고 대한매일신보의 폐간을 모략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영국 영사관 고등법원은 6개월 근신형과 3주간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하이로 끌려가 3주간 금고형을 살고 2차례 재판을 받으며 베델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베델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한국을 생각하며 이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 2년 전 베델의 손녀는 한국을 찾아 할아버지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살던 때를 좋아했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종종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영국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과거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최근에는 독일 베를린시에 세워진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서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싸워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보게 만들며 이를 기회로 국산에 나서고 베를린 소녀상은 결국 독일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켜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역사를 지우는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일조차 자연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